네, 챕터 2의 Linear Time Invariant System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2.1.1 섹션 보겠습니다. 그래서 The representation of discrete time signal in terms of impulse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시그널들을 우리가 분해하게 되는데 어떤 discrete time이든 뭐 continuous time 시그널이든 어쨌든 분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discrete time을 먼저 배웁니다. 그게 더 쉽기 때문에 적분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discrete time 시그널을 먼저 이 임펄스들의 썸으로 표시하는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이 어떤 시그널들을 그 사인파들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죠. 컴플렉스 익스포넨셜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하는 거. 그거 두 가지를 배워요. 사실은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우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 어떤 그러니까 신호들을 디컴포지션 하는데 그거를 임펄스로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임펄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디컴포지션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그러니까 푸리에 시리즈죠. 그래서 푸리에 그러니까 사인파들 또는 뭐 컴플렉스 익스포넨셜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소개드리는 방법은 일단은 그 임펄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딜레이된 임펄스죠. 그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x of n이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 어떤 k에 이 k를 어떤 하나의 코에피션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계수라고 생각을 하고 델타에 n-k 이런 식으로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x 마이너스 2 어차피 이 델타라는 펑션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그 n이 마이너스 2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 그 n에 대해서는 전부 0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거 곱하기 델타의 n 플러스 1 그다음에 x에 이런 식으로 표식으로 쓸 수 있겠죠. 델타에 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어떤 시그널, 임의 시그널 x 오브 n이 있으면 x축은 n이겠죠. 그러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 하나하나를 다 분리시켜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1, 2, 3이면은 지금 요거 예를 들어서 파란색 요건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거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 녀석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요거죠. 그렇죠? 여기 또 노란색이 여기 있네. 요건 좀 지워버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지우죠. 지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시그널이 여러 개의 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delayed 된 impulse, 그러니까 제가 지금 delayed 된 impulse라는 게 델타에 n-k라고 하면 이 임펄스가 k라는 시간만큼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delayed impuls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임의의 discrete time 시그널을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2.1.2에 discrete time unit impulse response 그리고 그다음에 convolution sum representation of LTI system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한 게 뭐냐면 어떤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을 때 이것들을 임펄스 몇 개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delayed impulse 몇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를 했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임펄스의 그 리스폰스를 알게 되면은 결국은 그 임의의 신호에 대한 그 LTI 시스템의 리스폰스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LTI 시스템은 리니어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할 테니까 결국은 우리가 임펄스에 대한 응답만 알면은 결국은
임의의 신호에 대한 리스폰스를 전부 알 수 있다. 뭐 결국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노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타임 인베리언트를 이걸 뭐 굳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타임 베링 시스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뭐 무선 통신 그 채널 같은 경우에 내가 이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어쨌든 타임 베링 채널이 되는 거죠. 통신 채널 자체가. 물론 나하고 뭐 기지국이 가만히 멈춰 있는 상황에서도 옆에 지나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이더라도 소위 말하는 스캐터러가 움직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무선 통신 채널은 이제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일단 타임 베링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델타의 n-k, 즉 k만큼 딜레이된 임펄스가 가해졌을 때 그때 리스폰스는 hk of n이라고 가정합시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은 k에 따라서 얼만큼 딜레이 되냐에 따라서 이 그 임펄스 리스폰스가 달라지죠. 사실은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타임 베링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임 베링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 이제 요건 사실은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냥 임의로 타임 베링 시스템을 나타냈습니다. K에 따라서 저 리스폰스가 다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스템 H에 대한 시스템을 지금 H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스템이 이렇게 H예요. 인풋은 XN이고 아웃풋이 YN 이런 상황인데 YN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니까 인풋을 우리가 임의의 XN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딜레이드 된 그 임펄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시를 할 수 있죠. 근데 H를 지금 리니어라고 했으니까 합의 아웃풋은 각각의 아웃풋에 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애디티비티에 의해서 요게 안으로 들어가죠. H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X K에 뭐 델타 n-k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애디티비티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티에 의해서 개수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스케일링에 대해서 이게 이제 상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h 델타의 n-k.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h라는 것이 그죠? h가 리니어 시스템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무조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지금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은 요거를 HK의 N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적은 거를 괜히 지웠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일 때는 요거를 그냥 H의 n-k라고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일 때. 물론 이때의 H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델타 n에 대한 리스폰스가 H를 만났을 때 그때의 리스폰스가 HN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딜레이된 그 임펄스에 대한 리스폰스는 이렇게 되죠. HN-K. 그러니까 시간이 K만큼 지났지만 시스템이 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H의 n-k 파란색으로 쓸까요? 색깔을. H의 n-k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게 뭐였어요? y of n은
요런 식이 나오죠. 예, 그 유명한 컨볼루션 식입니다. H-M-S-K. 예,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예.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 식을 convolution of xn and hn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노테이션 상으로 x의 n 그다음에 이렇게 별표 같은 걸 쓰고 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m-k를 뭐 m이라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요 식이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m으로 바뀌었군요. m 마이너스 무한대 x에 n-m hm 뭐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x에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 시그널과 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와 컨볼루션 했을 때 아웃풋이 된다라는 건데 그걸 거꾸로 해도 순서 상관없이 그러니까 요거나 똑같은 아웃풋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LTI 시스템에 대해서 즉 Linear Time Invariant 우리가 이제 LTI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LTI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시스템을 안다라는 것은 모든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알고 있다라는 건데 뭐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H of n, 즉 임펄스 리스폰스만 알면은 우리가 어떠한 인풋을 가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펄스 리스폰스와의 컨볼루션을 통해서 임의의 인풋에 대한 아웃풋 y of n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2.1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값만 있는 값은 다 1이고 그러니까 뭐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h of n은 델타 n 플러스 델타의 뭐 n-1 더하기 뭐 델타의 n-2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럴 때 이제 x of n라는 인풋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0 이렇게 자 마이너스 1 때도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도 0. 아니요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고요. 네, 이때는 없고 그 다음에 0일 때 0.5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1일 때 자 2라는 값을 갖고 좀 뭐 그림 이상합니다만 여기 1, 2, 3 여기 마이너스 1 이건 뭐 적을 필요가 없고요. 여기 n 자 이럴 때 이거의 그 컨볼루션 썸을 구해라 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피컬하게 우리가 구할 때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여기 지금 0.5라는 데가 이렇게 인풋이 가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이게 0.5가 이제 0이라는 순간에 가해진 거니까 인덱스 0이라는 순간에 가해진 거니까 우리가 뭘 그리냐면 그러니까 0.5 곱하기 HN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 이제 높이가 0.5 돼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여기 이제 1이라는 순간에 여기서 지금 여기 1이라는 순간에 여기 2라는 인풋이 가해졌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펙트를 환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여기 세 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2가 되고 여기 1, 2, 3고 이게 지금 그린 게 뭐냐면 2 곱하기 h of n-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 곱하기 h의 n-1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풋 지금 인풋 2 곱하기 이게 아니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인풋 2 곱하기 델타의 n-1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보시다시피 이 xn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0.5 곱하기 델타 n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뭐 델타의 n-1 요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나머지는 다 0이고 여기는 없고 그러니까 이 녀석 2 곱하기 델타의 n-1 이것에 대한 이펙트가 지금 어떻게 잡힌 거냐면 아웃풋에 이렇게 잡힌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걸 중첩해서 즉 요것과 요것을 두 개를 더하면은 우리가 아웃풋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컨셉추얼하게 구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하드웨어로 구현을 할 때는 이거는 구현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들어오는 그 인풋이 사실은 뭐 그 이후 그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거를 미리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하드웨어로 구현을 할 때 또는 뭐 소프트웨어 구현을 할 때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구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example 2.2 보겠습니다. 그래서 input sequence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impulse response는 지금 좀 전에 했던 거, 그렇죠? 0, 1, 2 때까지 h of n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n이고 이 값이 1일 때, 자 이때 이제 컨볼루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시퀀스를 구하라는 건데. 제가 이전에 푼 방식은 이런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 xk 그 다음에 여기 h에 n-k 그래서 이게 이제 컨볼루션 썸이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k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고정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다 서메이션 한 거였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그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구현을 할 때는 결국은 요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인풋 시퀀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y0, 뭐 y1 이런 게 이제 차례대로 궁금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n을 고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y0는 뭐가 되는 거냐면 k를 계속 바꿔가면서 xk h의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리얼타임으로 뭔가를 구현한다던가 할 때 실제로 이 컨볼루션을 계산을 할 때 좀 전에 이전에 우리가 example 2.1에서 쓴 방법으로 k를 고정해 가지고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n을 고정해 가지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y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k는 계속 바뀌지만 xk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h의 1-k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요걸 지금 계산하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y0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h의 -k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한다는 거죠. h에 이렇게 뒤집어진 거. 그렇죠? 예. 이렇게 뒤집어진 거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그렇죠? 예. 다 111인데 여기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긴 뭐 xk니까 여기 마찬가지죠. xk든 뭐 xn이든 어차피 n을 k로 바꾼 거니까 여기 지금 뭐 0.5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뭐 2인가요? 네. 제가 책에는 이제 약간 바꿨습니다. 좀 더 쉽게. 네. 그래서 어쨌든 얘네 둘이를 곱하고 나면은 뭐가 나와요? 우리는 h 마이너스 k xk 그렇죠? 얘를 곱하고 나면은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뭐 1 곱하기 0.5니까 여긴 0.5가 될 거고
여긴 다 0이 되겠네요. 여긴 다 0이 되고 이게 또 여기도 다 0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남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k에 대해서 결국은 썸 해주면은 뭐 0.5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n을 고정시키고 이 컨볼루션 썸을 구하기 때문에 이 임펄스 리스폰스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뒤집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타임 리버설, 그죠? 예. 타임 리버설이 항상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서 우리가 그 컨볼루션 썸을 계산할 때, 컨볼루션을 계산할 때 이 타임 리버설 오퍼레이션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타임 리버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 of t인데 여기서 x of minus t를 구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타임 리버설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타임 리버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샘플들 간에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합치는 거. 네, 그게 컨볼루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xample 2.3에서 계산하는 예제 보겠습니다. 컨볼루션 계산하는 건데요. 그래서 input sequence가 alpha n 곱하기 u of n. 이거 이제 유닛 스텝이죠. 그리고 이것도 유닛 스텝이고요. 유닛 스텝 펑션일 때 그때 컨볼루션 구하는 겁니다. 뭐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웃풋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고요. 컨볼루션 썸 수식을 한번 적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인풋이 이제 0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렇고 요거는 n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스템이 커설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k가 n보다 클 때에는 요 텀이 전부 0이 돼 버리죠. 그렇죠?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한 거. 이게 전부 다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서메이션의 인덱스가 전부 바뀝니다. 그다음에 알파 k에 u에 n-k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금 u하고 n하고 구별이 안 되게 적었어요. 이게 n입니다. 이게 n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전부 다 1이죠. 그렇죠? 완전히 다 1이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n-k가 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쓸까요? n의 알파 k승. 그래서 어떤 뭐 등비 수열의 합처럼 됩니다. 알파의 n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서 u of n이라고 적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지금 커설 시스템이고 시퀀스도 커설이죠. 그러니까 시퀀스도 지금 n이 0보다 작을 때는 인풋 시퀀스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ontinuous time system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게 그 임펄스들의 그러니까 임펄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어떤 임의의 그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나타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continuous time이니까 적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x of t라는 어떤 의미의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x hat of t라고 해서 이것의 어떤 그 approximation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사 approximation 그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x hat of t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러니까 계단형으로 그러니까 약간 뭐 계단형으로 approximation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면은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x hat of t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x hat of t는 x of t로부터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
델타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서 델타의 델타 요거는 면적이 1인 함수죠. 면적이 1이고, 그러니까 뭐 이 대문자 델타가 0으로 갈 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렉의 델타 펑션으로, OTW는 otherwise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x of t는 이 델타 0으로 갈 때 x hat of t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계단형으로 근사한 것에 그 계단 사이즈,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를 0으로 하면은 우리가 원래 함수로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리미트를 델타를 0으로 보내면, 그쵸?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리미트 시그마가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리미트가 여기 있고 시그마가 여기 있으니까, 그쵸? 예. 리미트 시그마는 뭡니까? 예. 리미트 시그마는 정적분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그다음에 k 타우를, 그러니까 k 델타를 우리가 요거를 타우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어떤 이게 d 타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 타우 델타에 d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잘 알려진 형태인데요. 예. 그래서 x of t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컴포지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이 delayed impulse의 어떤 인테그랄 형태로, 사실은 weighted sum인데 weighted integral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뭐 우리가 그 이전 섹션에서 어떤 임의의 시퀀스를 delayed impulse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했던 것과 동일하죠. 근데 이제 여기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여기가 지금 리미트 시그마라서 이거를 정적분으로 쓴 거,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TI 시스템 H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continuous time 우리가 시스템을 보고 있죠. 그래서 H가 있고 여기 X of t, 여기 Y of t가 있을 때 이제 Y of t가 어떻게 표시되느냐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Y of t는 by definition H의 어떤 아웃풋이죠. 그래서 이게 X of t인데요. 우리가 지금 인풋 시그널이 어떻게 표시됩니까? 인테그랄의 x of tau. 그래서 임펄스들을 이제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걸 유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 계단형 함수로 어프록시메이션 한 다음에 이제 그 스텝 사이즈를 0으로 보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에디티비티가 또 튀어나오겠죠? 왜냐면은 얘는 어차피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리미트 시그마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차피 합이기 때문에 합의 아웃풋은 각각의 아웃풋의 합이 되죠. 에디티비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H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X 타우 델타 뭐 T 마이너스 타우, 그렇죠? 여기 D 타우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상수죠, 그렇죠?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의 x 타우 h의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d 타우 되는 건데, 얘가 지금 얼마가 됩니까? 여기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에 대한 아웃풋이니까 여기가 바로 h의 t 마이너스 타우죠. 그러니까 요거는 타임 베리언트 시스템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유도를 한 거냐면,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그래서 y of t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continuous time, 그러니까 LTI 시스템일 때는 인테그랄의 x 타우
h에 t-tau dtau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노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면 우리가 임의의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인풋에 대한 아웃풋은 뭐냐면 인풋과 임펄스 리스폰스와의 컨볼루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는 지금 H of T가 임펄스 리스폰스죠. 근데 이거를 임펄스 리스폰스도 줄여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IR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컨볼루션 인테그랄의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X of T가 그냥 폭이 1인 펄스고요. 이 시스템의 이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다음과 같이 어떤 삼각파일 때 그럴 때 컨볼루션을 구해라 라는 건데요. 뭐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요 x of t는 그냥 두고요. t고 1이고 x of t 그렇죠? 두고 그 아래에다가 뭘 적어 놓냐면 지금 그러니까 타임 리버설 한 거 적어 놓으면 되겠죠? h에 마이너스 t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가 2t 마이너스 2t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h of t가 이렇게 생겼죠. 0부터 t까지 해가지고 이거 2t인가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도 2t군요. 그래서 이걸 타임 리버설 해놓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0이고 여기가 2t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보면은 지금 얘하고 이 x of t하고 그 다음에 이 h의 마이너스 t하고 그 같은 t, 그러니까 t에 대해서 오버랩되는 구간이 하나도 없죠. 무슨 말이냐면 얘가 1일 때 얘는 계속 0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값이 있을 때 얘는 0이니까 두 개를 곱해봐야 나오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y의 0은 0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타임 리버설 한 거, 임펄스 리스폰스의 타임 리버설 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쉬프트해 가면서 요 위에 거 이 인풋하고 곱하는 거죠. 그래서 곱한 다음에 이제 곱한 값들을 적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구해 주면 됩니다. 자, 2.3 섹션의 Properties of LTI System 보겠습니다. example 2.9에 impulse response가 h of n이 n이 0하고 1일 때만 1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1이다. 자, 이러면은 이게 과연 이거냐? y는 xn 플러스 x의 n-1을 의미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이게 되려면은 시스템이 LTI 시스템, 즉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는 가정을 하면 이게 맞는데 뭐 그렇게 가정을 안 하면 이제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y of n이 뭐 x of n 더하기 x의 뭐 n-1의 마이너스 1의 뭐 제곱이다. 또는 뭐 y of n이 어떤 maximum value의 xn 그다음에 x의 뭐 n-1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함수를 잡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잡더라도 여전히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임펄스 리스폰스가 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뭐 제곱도 있고 맥시멈이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거는 non-linear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시스템에서? 즉 LTI 시스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 즉 IR을 알면은 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의 경우에
이 커뮤테이티브 프로퍼티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 of n이라는 시퀀스하고 여기에 두 개의 뭐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더해져 있다고 치면은 각각의 컨볼루션한 것들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웬만한 거 다 성립해서 어소시티브도 성립합니다. 어소시티브 프로퍼티도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세 개의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 어떤 걸 하나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H2N 뒤에 걸 먼저 계산하나 앞에 걸 먼저 계산하나 차이가 없다. 이게 어소시티브고요. 결합 법칙이 다 성립한다 하는 것이고, 자, LTI 시스템에서 그 메모리가 있는 시스템하고 없는 시스템하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LTI 시스템에서 메모리 리스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어떤 델타의 그냥 상수배 또는 뭐 컨티뉴어스 타임인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것도 k 곱하기 어떤 델타 그 자체. 그러니까 메모리가 없으면은 LTI 시스템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 뭐 이런 거였었죠. 뭐 y of t는 뭐 x of t의 뭐 제곱한 거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왜 안 되냐면은 이런 것들은 non-linear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LTI 시스템이 아니죠. 그다음에 invertibility,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LTI 시스템에서 자 보면은 h of t 그러니까 요게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LTI 시스템에서 만약에 그 인버스 어떤 시스템의 인버스가 만족해야 되는 것은 원래 시스템의 그 임펄스 리스폰스와 컨볼루션 했을 때 이것이 델타 펑션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뭐 디스크리트 타임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어떤 h가 있으면 우리가 델타 of t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제 h of t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버스가 있다라면은 인버스를 만나면 당연히 얘가 델타 of t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지금 그 임펄스 리스폰스가 그러니까 IR이 h of t가 되는 거고요. 요것의 IR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H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H1 of t인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붙였잖아요. 캐스케이드 있을 때 얘하고 얘의 그 컨볼루션 한 것이 델타가 돼야지만 우리가 그 LTI 시스템이 이제 인버스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인버스 시스템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시스템의 리스폰스가 이제 스텝, 유닛 스텝 그 리스폰스를 가질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게 유닛 스텝 리스폰스라는 게 사실 적분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또는 뭐 서머 또는 어큐뮬레이터죠.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건지 한번 보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보면은 이걸 이제 u의 n-k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차피 유닛 스텝 펑션이니까 요걸 n으로 바꾸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인덱스가 k가 n까지만 그때까지만 얘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k가 너무 커지면은 이제 0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얻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accumulator라고 합니다. 그냥 xk 인풋 시퀀스를 쭉 더한 거죠.
그냥 서머라고 해도 좋고요. 근데 이 accumulator라고 더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다르게 표시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의 그러니까 인버스, 그렇죠? 그러니까 inverse of accumulator. 예, 요거는 적분기의 반대니까 당연히 미분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xn 빼기 y, 이 x입니다. 예. 그래서 x에 n-1이 되겠죠. 예, 그거를 서로 붙여 놓으면은 이제 그 델타가 튀어나온다는 거 바로 알 수 있고, 그래서 h1의 n, 즉 인버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n 빼기 델타의 n-1 되죠. 그렇죠? 이게 인버스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요. 그러니까 hn하고 h1의 n을 컨볼루션 했을 때 이게 델타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원래 시스템이 accumulator라 가지고 impulse response가 step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이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죠. 뭐 그 이유는 그 accumulator가 적분기니까 당연히 그것의 인버스는 미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디퍼런스를 한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델타 of n 그다음에 마이너스 u의 n 델타의 n-1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델타하고 저기 컨볼루션 했으니까 그건 자기 자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un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델타의 그 딜레이 된 거하고 컨볼루션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함수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아규먼트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델타에 딜레이 된 것하고 컨볼루션 했기 때문에. 근데 유닛 스텝에서 유닛 스텝 하나 딜레이 된 거를 빼게 되면은 그 n이 0일 때 하나 피크 남는 거밖에 안 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증명이 끝나죠. 즉 어떤 두 개를 컨볼루션을 했는데 델타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 두 시스템은 서로 인버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LTI 시스템은 일종의 역함수 관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LTI 시스템이 커설하기 위한 조건은 임펄스 리스폰스가 0인 겁니다. 그러니까 n이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또 LTI 시스템에서는 커설하면은 LTI 시스템에서는 커설하면 커설하면은 요것이 initially rest 또는 initial rest하고 동치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커설하면은 initial rest 되고 initial rest 되면 커설하게 되고. 그러니까 initially rest라는 거는 뭐냐면 n0 이전에 그 모든 xn이 인풋이 0이 되면은 n0 이전에 모든 아웃풋도 0이 된다. 그게 이제 initially rest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할 것은 이 커설하다라는 거가 커설하다는 건 이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y of n은 뭐 이제 우리가 x의 뭐 n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커설 시스템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 인풋이 이제 과거의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넌 커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커설하고 이니셜 레스트가 동시적권으로 쓰이는 것은 이제 LTI 시스템일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 뭐 예를 많이 제가 드립니다만 이건 넌 리니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xn에다가 우리가 뭐 0을 때리더라도 이걸 0을 다 집어넣더라도
어떻게 돼요? y0은 어쨌든 3이잖아요. 그죠? 인풋이 계속 0을 계속 집어넣더라도 n이 뭐든 간에 계속 0을 집어넣으면은 그래도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시스템은 뭡니까? 메모리 리스죠.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메모리 리스. 그리고 당연히 이 시스템은 커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current output이 current input만의 함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그게 이제 메모리 리스의 특징이긴 합니다. 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인풋이 과거의 아웃풋에 영향을 주거나 현재 아웃풋에 영향을 주거나 이제 그런 일은 없죠. 예, 그런 일은 없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initially rest는 아니죠. 그렇죠? initial rest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xn이 계속 0이 된다고 해도 아웃풋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처음에 relaxed 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근데 보면은 커절인데 initial rest가 아니죠. 예. 이게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예. 커절하고 initial rest는 어느 때만 동치대가 되는 거야? 예. 리니어 시스템에서만. 지금 이게 런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을 안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커설 시스템일 때 커설 시스템일 때 우리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타임일 때는 다 커설이라고 했었죠. 예. 그게 이제 뭐 공간상이고 사진이고 그러면 이제 넌 커설이 당연히 되겠지만 예. 그래서 xk h에 n-k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커설 시스템인 경우에는 여기 인덱스가 무한대로 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h of n이 다 0이라는 거죠. n이 0보다 작을 때. 그렇죠?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 인덱스 계산할 때 이 k가 너무 커져 버리면은 k가 n보다 더 커져 버리면 이 안에 아규먼트 n-k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돼 버리죠. 예. 그러면은 전부 다 0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널에 대해서도 우리가 커저리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말이 되지는 않죠. 시그널의 커절, 넌커절을 얘기하는 건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어떤 시퀀스 자체를 커절이라고 합니다. 언제 그러냐면은 음수 때 아무 값을 가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음수 때의 값이 0일 때, 예, 그럴 때 우리가 그 시그널 자체를 그냥 커절 시그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테빌리티를 보겠습니다. LTI 시스템에서요. 스테빌리티의 정의는 그거였었죠. 우리가 bounded output에 대해서 BIBO, 그죠? BIBO 스테빌리티. 그래서 bounded input에 대해서 bounded output. 그러니까 xn이 어떤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절대값이 지금 엉뚱하게 해놓군요. 절대값이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예. 이걸 때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아웃풋에 이렇게 b1으로 바운디드 되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거를 한번 증명이 아니라 이건 증명이 아니고 LTI 시스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LTI 시스템이면은 아웃풋이 어떻게 돼요? 컨볼루션 썸으로 표시되죠. 그래서 컨볼루션 썸도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바깥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는 안쪽에 다 절대값 씌운 다음에 합치는 거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왜냐면은 바깥 최종적으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작아질 테니까. 그래서 아예 전부 다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합치면은 그 값이 더 큰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렇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인풋 시퀀스 이 친구는 전부 다 b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b를 밖으로 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 커지죠. 그래서 k에 이건 이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테이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하기 위해서는 이 임펄스 리스폰스에 절대값을 씌운 것의 합 B 어떤 이것이 바운디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B2라고 할까요? B2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impulse response가 absolutely summable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썼던 거 다시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impulse response가 absolutely summable 하면, 그죠? 절대값을 다 씌운 것들의 합이 우리가 어떤 무한대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그 LTI 시스템은 스테이블합니다. The 시스템이 LTI 시스템이죠.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증명은 sufficient condition에 대해서만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bsolutely summable 하면은 stable하다. 이것만 증명을 한 거고 사실은 역도 성립을 합니다. stable 하면은 absolutely summable 하는데 그것까지는 증명을 하지 않기로 하고요. 비슷하게 그 continuous time signal에도 비슷하게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이면은 뭐가 돼야지 stable 하냐면은 그 impulse response를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적분을 했을 때 이게 무한대보다 작으면은 그 LTI 시스템은 stable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묶어도 맞는 얘기고요. 이렇게 묶어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example 한번 보겠습니다. example 2.13에 만약에 h of n이 impulse response가 델타의 n-n0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스테이블 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n0만큼 딜레이 해주는 이거 U 아니에요? 그래서 n0만큼 딜레이 해주는 시스템이니까 볼 것도 없이 당연히 바운디드 인풋에 대해서는 바운디드 아웃풋이 나올 텐데 굳이 그 absolutely summable 한지를 체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델타의 n-n0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n-n0는 이건 n이 n0인 순간 그 한순간에만 1이 되니까 이게 1이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1은 무한대보다 작으니까 absolutely summable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 즉 이러한 impulse response를 갖는 시스템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stable 하다라는 거죠. 비슷하게 continuous time에서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h of t가 델타의 t-t0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continuous time system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이제 그 absolutely integrable 한지 우리가 요거를 체크해 봤다라는 거죠. h tau 절대값 씌운 다음에 d tau 하면은 이게 인테그랄에 절대값 한 다음에 델타의 tau 마이너스 t0 d tau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볼 것도 없이 이 t 타우가 지금 돌아다니는데 타우가 t0인 순간 그때 피크가 팍 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디렉의 델타 펑션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이제 그냥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대보다 작으니까 그 absolutely integrable 한 거죠. 그러니까 요 시스템 즉 impulse response가 델타의 t-t0가 되는 이 LTI 시스템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stable 하다라는 거죠. accumulator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h of n이 u of n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거 보나마나 안 되죠. accumulation 하면은 숫자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를 계속 더하면은 그 무한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바운디드가 안 되죠. 그래서 근데 한번 해보면은 그러니까 impulse response를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더해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래서 바운디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ccumulator는 unstable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바운디드 인풋을 가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웃풋이 unbounded가 되죠. 3.8에 unit step response 보겠습니다.
step response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impulse response가 h of n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풋으로 이걸 가한 거죠.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을 가합니다. 그래서 스텝 리스폰스 S of n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S of n은 지금 U of n 하고 그 impulse response H of n의 convolution이 됩니다. 그러면 S of n은 이거 여기 n으로 그냥 바꿀게요. 어차피 뭐 커서 한 거니까 이제 n으로 바꾸고 그래서 h of k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왜 그런지 아시죠? 여기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했다라고 치고 이거 교환 법칙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h of n u of n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에 u of n-k 이렇게 오죠. 근데 여기 이게 어차피 유닛 스텝 펑션이니까 여기 n-k가 이게 음수일 때는 그러니까 0이잖아요, 값이. 예, 그러니까 여기 무한대 대신에 n이 이렇게 와버린 거죠. 그 다음에 요거 1로 바꾼 거죠. 그쵸? 예. 왜냐하면 그 n-k가 0 이상일 때는 그 유닛 스텝 펑션의 값은 1이니까. 그쵸? 자, 이렇게 되면은 딱 보면은 뭐예요, 이거? 그냥 계속 더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1이니까 이거 지금 계속 더한 거니까 이 값을 계속 더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h of n은 s의 n 빼기 s의 n-1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스텝 리스폰스를 알면 거기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임펄스는 물론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상관없지만 시스템에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죠.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게 이게 충격성으로 인풋을 가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충격을 주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스텝을 아예 유닛 스텝을 아예 인풋으로 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웃풋을 얻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걸 그 스텝 리스폰스를 미분하면 그게 바로 임펄스 리스폰스가 되는 거니까요. 예, 뭐 같은 얘기를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S of t가 지금 뭐예요? 스텝 리스폰스죠. 스텝 리스폰스고 요 U of t가 유닛 스텝 펑션이고, 그렇죠? 유닛 스텝 펑션. 그리고 H of t는 지금 임펄스 리스폰스입니다. 그때 S of t는 뭐가 되는 거예요? U of t에다가 H of 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U of t를 인풋으로 가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컨볼루션에서 컨볼루션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그러니까 H of t를 accumulator에다가 accumulator에 인풋으로 가한 거죠. 그렇죠? 인풋으로 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M이 accumulator 이거 맞죠? 그래서 근데 accumulator라는 건 그냥 적분하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S of t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t에 h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뭘 얻게 되냐면 S prime of t는 뭐가 돼요? H of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결론이죠. 이게 결론이 뭐냐?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인풋을 시스템에다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임펄스를 가하면 임펄스 리스폰스 H of t가 나오죠. 근데 이게 이게 어떤 일종의 충격을 가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그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우리가 임펄스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조차 없죠. 프랙티컬하게는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값이 무한대인 시그널을 실제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거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처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아예 유닛 스텝 펑션을 가해가지고 스텝 리스폰스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미분하면은 바로 뭐가 되냐면 임펄스 리스폰스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